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잘했네. 네, 이제 박근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24일 날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2주 안에 탄핵이 결정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 지리환 싸움의 끝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자, 이 앞으로 남은 24일까지 최후의 발악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이 점이 이제 많이 걱정도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까지로 다 이제 종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네. 증인이나 변론은 22일까지 다 이제 신문을 마치고 그 23일에 이제 최종 답변서를 이제 받아서 발표를 하는 거죠. 최후 변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이 하여간 24일로 다 끝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판결문 뭐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시간 준다네요. 그러니까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후에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뭐 단군이 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24일 지나면 25일 휴무잖아요. 26일까지. 그러고 나서 예상대로 2주에 걸쳐서 3회 이상 평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일날, 10일날 지금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정치권의 지금 예측이 9일날 오후 2시설과 10일날 오후 2시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측했던 대로 5월 10일날 그 주 둘째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정말 벚꽃 대선이네요. 예, 벚꽃 대선인데 그래서 예측한 대로라면 아무래도 10일날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 5월 10일 날. 그러니까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요. 기각되는 건 생각도 하지 마. 기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탄핵이 되는데 거기에 반대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 기각에 한 표 던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국민적 기대를 높여놔야 혹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반발도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박근혜의 임기는 사실상 3월 9일 전후에서 끝난다. 박근혜의 임기는 20일이 조금 넘게 남았다. 그렇죠. 바로 퇴거 명령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말이죠. 10일 날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 박근혜는 10일 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 바로 구속이지 뭐. 예, 바로 그겁니다. 새고랑 차고 어디로 가나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니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11일 날 토요일이니까 일단 구치소에 자고 일요일 날 자고 13일 날 이제 구속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하겠죠. 그 지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특검의 연장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특검이 만약에 황교안에 연장이 안 돼 버리면은 그 수사 주체가 검찰로 다시 바뀌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를테면 명예훼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박근혜가 자진하야하게 하고 야당과 국민들이 박근혜를 감옥 안 보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딜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4월 퇴진, 6월 대선설입니다. 근데 말도 안 돼. 아니 버스 다 기다려놓고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달라. 박근혜가 말이에요. 그 게이트가 터져갖고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쫙 나왔을 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하야를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그때 바로 택시를 탔으면 탔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버스 올 동안 15분간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하는데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언론들이 파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너덜너덜한 누더기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박근혜 씨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완곡하게 버텨서 지금 수사 못하게 한 게 그러니까 많으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바보스럽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한테 그때 당시 밝혀진 것만 딱 반성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딱 대통령을 내려놨더라면 이렇게 쑥대밭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가 사퇴해도 수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알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요. 온갖 추문까지는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당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박근혜의 그 신변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 청와대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거 말 되네. 7시간 동안 사라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단 말이야. 캐나다로 가나? 방콕나라? 문 열었는데 바로 캐나다로 날아가면 어떡해? 아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옛날에 뭐 노태우도 해외 비행장으로 튀려다가 잡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야반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된다. 근데 비리범의 경우에는 해외 망명 같은 게 안 통하고요. 사상 관련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박근혜가 대통령 아닌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어우, 막 흥분되는데 그 생각만 해도. 뭐 겨울옷을 다 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번에는요 지루하게 그런 거 있잖아. 정권 바뀌었어. 옛날에 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인수위원회를 거치면 또 한 2달 정도 까먹잖아요. 그럼 왜 안 올라가지 하고 막 애타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선거 끝나는 다음 날 선관위가 확정만 해주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야, 속전속결. 봐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 M 후보께서 됐다고 칩시다. 청와대에 갔는데 수석 비서관이고 장관이고 다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야. 그 모양 되게 재밌겠다. 근데 거기에 공매일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만 딱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림만 그래도 되게 환상이 재밌네. 하루 만에 싹 다 물갈이를 해버려야 될 텐데,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청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장관을 다 바꾸는데 한 3, 4개월 이상 걸려요. 이런. 근데 그중에 자진 사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퇴를 자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사실은 내각을 갈아치우는 그 기간하고 약간 맞먹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아무튼 가슴 떨리네요. 앞으로 3주 정도면 됩니다. 내 시대도 끝났다. 아니 그래 MB는 언제 털어? 그러니까. 치워야 할 똥이 너무 많아 지금. 일단 닭장 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쥐잡으러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처음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탄핵으로 갈까 하야로 갈까 막 하던 그 설왕설래 끝에 탄핵으로 목표를 잡고 탄핵을 시켰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일단은 안심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앱에서 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하는 것도 날짜가 이제 나왔네요. 다음 달 3월 6일, 7일 정도 되죠. 6, 7일. 그러니까 9일, 6에서 길어봐야 9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이아를 눌러봐야 되겠네요. 하실 사람들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임기 20여일 남은 거예요. 주수로는 한 3주가량. 그래 4년을 버텼는데 이제 3주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때 탄핵이 되면은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박근혜 당선되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 그 절망감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대통령 당선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팟캐스트가 그 지점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시즌 2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시즌 2를 해야 돼? 그런 거 없어. 3년 동안 계속 갈 거야. 새로 대통령 당선인데 도와야지.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제발 새로운 대통령을 이 방송에서 씹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런 건 있어요. MBC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요.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면. 그 MBC는 틀림없이 또 KBS는 제도가 미비되고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새 대통령이 씹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선된 대통령한테 제가 경고를 좀 하고 싶어요. 신비한테 안 씹히려면 빨리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 복직시키십시오.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슬슬 개인 사리 사역을 세우려고 그래. 그거 나중에 해. 나중에 해. 길고도 길었던 우리 그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 결과로 보여질 날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기다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우리가 촛불 광장을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 이제부터도 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은 것 같아. 막 설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예.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최종 변론인데 최종 변론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께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체로 이제 재판이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이제 조사 결과 사실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논의를 하거든요. 예. 변론을 종결한다는 말은 사실조사를 1차적으로 끝내고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양쪽의 주장들을 듣는 것을 이제 종결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더 이상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지금부터 우리는 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의논을 해보겠다. 재판관끼리 그걸 평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평의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의사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평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평의부터 최종 심판 결과 발표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관계를 재판관끼리 확정을 하고요. 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 것인지를 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의견이 합치되면은 이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으로 나가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근데 평의까지 변수는 없을까요? 이를테면은 박근혜가 내가 그동안 바빠서 못했는데 한번 나가서 내가 나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일정을 흐트러 놓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근데 권한이 정지되어서 거의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바빴을 리가 없죠. 뭐 어쨌든 예.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난 뒤에 예.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예.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변론을 재개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재판부에서는 들을 만한 거 다 들었다 하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국민들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교수님, 대략 최종 변론 일정이 나왔는데, 네.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은 언제쯤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뭐 통상적으로 결정 내용을 합의를 하고 결정문을 쓰는데 2주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결정문을 쓰는 것은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안 예. 같은 것은. 아니, 그 초안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차피 인용 아니면 기각이니까. 예.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8명의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 이제 대체로 이제 이렇게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만장일치에 동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별도로 쓸 것인지 뭐 이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죠. 예. 자, 조국 교수님 그 페이스북 보니까 7대1 또는 6대2 이렇게 보시더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그동안 재판 추이를 모니터 하셨을 텐데 네. 뭐 결론을 어떻게 짐작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 이정미 재판장이 한 이야기가 의미심장한데요. 예.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시간을 더 달라 그러니까 예.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예. 이런 데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뭐 탄핵 인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관계조차도 탄핵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법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이제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뭐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단 이제 7대1 또는 뭐 6대2로 나오는 그런 결정보다는 저는 뭐 만장일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그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교수님, 네. 얼마 전에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던 정치권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 왜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니까 뭐 사법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인 본질은 정치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234명의 그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결정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연인은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탄핵 그 소추를 그 추동해낸 것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핵 여부에 관한 결정을
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불과 8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재판관들에게 이 국민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다 맡기겠다는 그런 말의 다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정면에서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무조건 승복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고 기능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승복하겠다는 것은 그런 정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거죠. 예.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걸 맥없이 그냥 다 합의해 줬으니 참 이 철학의 부재. 네. 입법부의 구성원들인데 말이죠. 그렇게 말이에요. 참 참담합니다. 예. 자, 교수님 뭐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잘했네. 네, 이제 박근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24일 날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2주 안에 탄핵이 결정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 지리환 싸움의 끝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자, 이 앞으로 남은 24일까지 최후의 발악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이 점이 이제 많이 걱정도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까지로 다 이제 종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증인 뭐 증인이나 별 구속 아니,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하겠죠. 그 지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특검의 연장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특검이 만약에 황교안에서 연장이 안 돼 버리면은 그 수사 주체가 검찰로 다시 바뀌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를테면 명예훼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박근혜가 자진하야하게 하고 야당과 국민들이 박근혜를 감옥 안 보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딜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4월 퇴진, 6월 대선설입니다. 근데 말도 안 돼. 아니 버스 다 기다려놓고 택시 타는 거랑 뭐가 달라. 박근혜가 말이에요. 그 게이트가 터져갖고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쫙 나왔을 때 저희 한편의 사람이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국민 측 기대를 높여놔야 혹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반발도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박근혜의 임기는 사실상 3월 9일 전후에서 끝난다. 박근혜의 임기는 20일이 조금 넘게 남았다. 그렇죠. 아 바로 퇴거 명령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 만약에 말이죠. 10일 날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 박근혜는 10일 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혹시? 아니 구속일 수 바로 있어요. 구속이지 뭐. 예, 바로 그겁니다. 새고랑 차고 어디로 가나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니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11일 날 토요일이니까 일단 구치소에서 자고 일요일 날 자고 13일 날 이제 그렇기 때문에 9일 날 10일 날 지금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정치권의 지금 예측이 9일 날 오후 2시설과 10일 날 오후 2시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측했던 대로 5월 10일 날 그 주 둘째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네요. 인용될 경우에. 정말 벚꽃 대선이네요. 예, 벚꽃 대선인데 그래서 예측한 대로라면 아무래도 10일 날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 5월 10일 날. 그러니까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요 기각되는 건 생각도 하지 마. 기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탄핵이 되는데 거기에 반대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 기각의 결론은 22일까지 다 이제 신문을 마치고 그 23일에 이제 최종 답변서를 이제 받아서 발표를 하는 거죠. 최후 변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이 하여간 24일을 다 끝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판결문 뭐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작성을 2주 해야 정도 되니까. 시간 준다네요. 그러니까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후에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그러니까. 해버린 겁니다. 뭐 단군이 그러면 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그러면, 이후에는. 24일 지나면 25일 휴무잖아요. 26일까지. 그러고 나서 예상대로 2주에 걸쳐서 3회 이상 평의회를 해야 되기